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에서 허적거려 왔습니다.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되어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을 부려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습니다.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장악하여 법치주의를 지금도 짓밟고 있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후 권력자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필요할 때는 덜쳐내고 자신들의 비리가 있을 때는 덮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아예 이제 대놓고 하겠다고 자신들이 법률도 마음대로 고쳐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엿장수가 파는 엿처럼 그때그때 마음대로 휘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성 DNA가 작동되어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단독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교육위의 경우 우리 당 간사가 안건 조정위에 회부하고 90일의 심의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일거에 무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야당이 들어가야 할 몫에 여당 이중대를 세우면서 입법권을 침해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인 교육 문제를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도깨비 방망이 두드레시 두드려버린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회입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짓밟아버리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관치의 검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저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어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조항 수정한다고 해도 악법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수정해야 될 법안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딱 잡아떼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조국 씨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있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 조국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은 과잉 중에서도 과잉 입법입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도 문제입니다.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이것을 열람 차단 청구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조국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언론이 각종 보도를 쏟아내더라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또 언론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후속 취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서 입시 비리를 포함한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어긴다면 제대로 된 도덕성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검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이처럼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언론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집권 세력으로서 자신들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난 4년 4개월 동안 그릇된 이념과 아직에 빠져서 소유성, 부동산 규제,
탈원전 같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분열시키고 가짜 평화쇼로 안보 무너뜨리고 코로나 방역 실패, 백신 확보 실패로 민생경제 파탄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자화자찬하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 무엇보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북한식 언론 통제에 앞장서고 습관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당의 이름에서 민주를 빼시기 바랍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민심의 철퇴를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오만하고 독선을 일삼는 정권 하루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당은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국가에서 살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유를 찾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알 권리가 박탈되고 눈과 귀를 가리운 채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면서 노예처럼 살기보다는 알 권리 지키기에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닦았던 토마스 제프슨이 한 말로 기억을 합니다. 언론 없는 정부를 택할 것인가,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할 것인가. 결국 정부 없는 언론이 우선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중요성은 언론은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노조 등 사회 각계가 표명한 우려와 비판을 무참히 짓밟고 끝끝내 언론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입법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입법 과정도 어느 하나 민주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여야 간의 대립이 극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꼼수와 날치기로 대응했습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유령 대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무늬만 야당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알박기까지 해가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 당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전체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기립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장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까지 나서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편들어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태는 언론의 자유만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의 정신도 야당과의 협치도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위헌적 입법 독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인력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대책이 없다면 9월 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총파업을 예고해야 할 만큼 방역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다는 답변 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보건소 공무원도 정신건강 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 33.4% 및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비율 19.9%가 일반 국민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휴직과 사직 인원이 코로나19 상황 이후 증폭하였습니다. 지난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K방역 성공 신화는 매일 간호 현장에서 무너진다는 간호사의 편지에 대해 아프게 읽었다며 간호 인력 확충,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르고 닳도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 퇴직 간호사가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직접 답변을 달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답변이 제발 말로만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역 인력이 더 이상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2일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정비 연장 취지 보고서를 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것인가요?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당시 최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산업부는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정모 원전산업정책과장으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되 원전 연구정지 허가 때까지 2년 6개월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라고 크게 질책했고 결국 정 과장은 백 전 장관의 요구대로 원전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해 보고했습니다. 또한 백 전 장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원전 1호기를 멈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가할 듯이 압박했다고 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조기 폐쇄의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종착점은 백운규 전 장관입니다. 그러나 8월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의 혐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검찰 수사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한 만큼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을 지시하고 강요한 백 전 장관도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